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민간인 1,400여 명이 사망을 하고 240여 명의 인질을 강제로 끌고 가는 대참사가 벌어지면서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보복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자신들의 목적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된 도박이었음이 확인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악할 만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유를 Y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9일자 지면을 통해서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해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지역 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이는 하마스의 계산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마스 지도부는 갈수록 요원해지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대의를 되살리고 이스라엘 상대 무장 투쟁에 다시 불씨를 댕겨서 이스라엘과의 영구적 전쟁 상태를 만들고자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정체된 대이스라엘 투쟁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폭력만이 답이었으며 이스라엘의 보복도 감수했다 그러면서 하마스 지도자들이 후회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오히려 정반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마스 최고 지도부의 유론인 칼릴 알 하야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마스 지도자들은 이번 기습 공격이 대성공이라고 칭송하고 있으며 일부 지도자들은 공격을 계기로 이스라엘, 가자 및 주변 국가들의 공존하는 상황을 끝장내는 전쟁이 이어질 것을 바란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사실 하마스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공격은 당사자들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만큼 큰 성공이었으며 치명적이었습니다. 공격을 계기로 하마스의 내분이 사라지고 하마스의 가자지구 통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일소했으며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군사 조직이 될 수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 몇 달 동안에 가자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다른 민병대 조직 사이에 벌어지는 전투에 개입하지 않았고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카타르에 머물면서 지원을 끌어내는 협상을 벌였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팔레스타인을 금전적으로 지원해온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수교가 임박해지면서 이런 움직임을 차단시켜야 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결국 하마스는 조용한 토요일 아침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를 폭격해서 민간인들을 살해할 것이 분명했는데도 그렇게 한 겁니다. 이번에 확인된 것은 하마스를 이끄는 지도자가 신와르 또는 신야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야르가 가자를 장악한 것은 2017년부터입니다. 웃는 법이 없는 강경파 신야르는 1980년대 1차 팔레스타인 봉기 뒤에 만들어진 군사조직 하마스의 1세대인데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수염을 잘 정리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야르는 이 하마스 군사조직 카삼 여단의 창설을 지원했는데 카삼 여단은 이스라엘 도시에 다수의 자살 폭탄 공격을 벌이고 이스라엘 마을을 향해서 로켓 발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신야르는 또한 하마스에 침투한 이스라엘 스파이를 색출해서 가혹하게 처형하면서 칸 유니스의 도살자 이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칸 유니스는 그가 태어난 곳입니다. 신야르는 지난 1988년 이스라엘 협력 팔레스타인 주민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서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2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인질로 잡은 사병 1명을 구하기 위해서 100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하는 것을 보고 신야르는 이스라엘이 인질을 구하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2011년 신야르가 이스라엘에서 풀려나 가자 지구에 돌아왔을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크게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었지만 서한 지구에서조차 지배력이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 협상의 대표였습니다. 이에 반해 하마스는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것 자체를 배신 행위로 보고 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지구상에서 없애는 것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마스는 지난 2007년 가자지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가자지구를 장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함께 가자를 봉쇄해서 하마스를
약화시키려 했고, 이에 따라 고립된 가자지구 주민들이 큰 생활고를 겪게 됐습니다. 시나르가 가자지구로 복귀했을 때 하마스는 이미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과 폭력적 평형을 이룬 상태였습니다. 하마스의 로켓 공격, 그리고 이스라엘 쪽의 폭격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가자지구의 모든 상품과 전기가 이스라엘에서 공급됐고, 하마스는 종종 휴전 협상에 나서서 봉쇄를 완화시켜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나르가 제일 우려했던 것은 하마스마저도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같이 이스라엘과 협력하면서 적당히 공존하는 체제가 굳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시나르는 2012년 이 하마스에서 군사부문 대표가 됐고, 데이프 카삼 여단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번 이스라엘 기습도 이 두 사람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시나르가 하마스의 군사부문을 장악한 이후에 이스라엘과 일부 충돌이 있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경악할 만한 도발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 정보국과 국가안전보장위원회는 하마스가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마스도 전쟁보다 통치에 더 주력하는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가 벌인 이스라엘 공격에 두 차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마스 정치 지도자들은 카타르의 중개를 통해서 가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고 이스라엘 취업자를 늘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방어벽 그리고 대공 방어망이 하마스를 막고 있다, 이렇게 확신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런 판단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마스는 은밀하게 군사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당시에 하마스는 2만에서 4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1만 5천 기의 로켓을 생산한 상태였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박격포와 대전차 미사일, 대공 미사일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시나르는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2012년 시리아에 있던 대표부를 폐쇄하면서 끊어졌던 이란과 관계도 복원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많은 하마스 전투원들이 이란과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이란으로부터 군사훈련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착착 해오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마스는 왜 지난 10월 7일을 이스라엘 공격의 D-Day로 삼았을까요? 우선 몇 년 동안 공격을 준비하면서도 지난달 7일을 공격 날짜로 정한 것은 극소수만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가 새 나갈 것을 우려한 조치였습니다. 심지어 가자 유해 지역에 체류하는 하마스 지도자들도 이스라엘 공격을 몰랐습니다. 공격 작전의 핵심 목표는 이스라엘군 병사를 최대한 많이 납치해가지고 포로 교환에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마스 당국자들은 일단 이스라엘 공격을 시작하면 다른 지역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봉기를 하고 아랍국 국민들도 자국 정부를 압박하면서 반이스라엘 세력들이 동시에 봉기를 하고 헤즈볼라 등도 전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가자 봉쇄 장벽을 파괴하면서 밀고 들어가면 가자 지구 주민들과 다른 민병대들이 이스라엘에 진입해서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납치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마스의 착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적극적인 후원자인 이란마저도 행동에 나서지 않았고 당연히 동참할 것으로 알았던 헤즈볼라마저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마스가 이스라엘 주민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또 인질로 잡아간 것에 대해서 의외로 여론들이 좋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의 반격이 상상 외로 거세자 하마스는 적잖이 당황하면서 자신들이 벌인 잔혹극을 정치적으로 정당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마스 지도자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공격을 칭찬합니다. 대이스라엘 투쟁을 고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알하야는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물과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마스, 카삼, 저항 세력이 세상을 깊은 잠에서 깨웠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하마스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문제는 물론이고 가자 지구를 근거로 한 이국가 체제 건설도 성립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하마스 내부에서 그동안 조직의 정체성과 목적을 두고 상반된 입장이 충돌하고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하마스가 라이벌 정당인 파타와의 대립 끝에 가자 지구를 독자적으로 통치하게 됐지만 하마스는 사실 가자 지구 주민의 일상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정부 역할을 할 계획도 없고 또 그럴 능력도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 내에서 본래 목표인 무력에 의한 독립국가 건설, 그리고 새로 부여된 가자지구 통치 임무 중 어느 쪽을 우선해야 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 시나로와 알카삼 여단의 최고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 등 하마스 최고 지도부는 무장 조직으로서의 정체성과 목적을 되살리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이국가 체제 건설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추구하는 바를 이스라엘이 용인할 수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마스가 추구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고 파괴입니다. 이스라엘의 존립도 부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평화협정 추진도 전면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명피해마저도 치러야 될 대가라는 것이 하마스의 시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도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하마스 소탕 작전을 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겁니다. 결국 하마스의 망상적인 꿈 때문에 죄 없는 민간인들만 희생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실상입니다. 와이트함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